그렇지. 미적은 해야지. 할 수밖에 없지. 피해갈 수가 없지.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고요. 우리 수2에서 공부했던 극한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수2를 배운 다음에 얘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수열이다 보니까 우리 표현식을 다음처럼 하죠. A에 대한 n번째 항, 뭐 B에 대한 n번째 항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몇 번째 항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n값에 대한 특징이 생겨. 요 n은 우리가 이제 또 실수가 아니고 무조건 그치 연수 자연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특징이 이제 수2에서 배웠던 거랑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로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묻고 있는 거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열에 대한 걸로 가는 극한값이기 때문에 리미트에 대해서 보통 n값을 보냅니다. 그리고 an 표시한 거에 따라서 여기에 묻고자 하는 거는 이제 양의 무한, 음의 무한으로는 보내진 않아요. 자연수니까 그치? 양의 무한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보내는 게 전부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똑같이 무한으로 가는 거랑 어떤 값으로 간다고 할 때 이 값 자체가 묻는 건 똑같습니다. 수렴합니까? 아니면 발산합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수2에 학습했던 거랑 똑같이 가져간다는 거. 자, 수렴을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리고 수렴에 대해서 아닌 건 전부 다 발산으로 가죠. 그래서 둘은 서로 배반 사건, 여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수렴하는 케이스를 봅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요 우리가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수열의 항 자체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 식이 1차식이 나올 것이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왔다 또 가능하겠지? 합이면 2차식.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요게 있는 AN은요 다항식이 가능해질 수가 있고요. 또한 넘어가서 얘가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면 공비의 n제곱으로 일반항 표현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식이 지수함수도 가능하고 로그함수도 가능하고 만들 수 있는 수열식은 다 가능해. 대신 n값은 항상 자연수라는 거. 요것만 염두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1페이지의 개념을 보시면 얘가 만약에 수렴합니다 라고 돼 있다고 하는 표현식을 똑같이 가죠. 리미트 n값이 무한히 간다고 할 때 an이 어딘가 알파 값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러면 우리는 얘가 이제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뭐 an이라는 게 혹시나 일반항이 n에 관한 식이 아니고 그냥 상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c다 라고 하시면 돼요. n과 무관한 식이니까 항상 c한테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나온 요 값 자체가 n 자체는 무한대로 가지만 실제 수열이 된 식이 등차 수열로 봤을 때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결과값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음의 무한, 양의 무한, 수렴값 다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제 얘에 대해서 하나의 표현법을 두고 갑니다. 한번 리미트 n값 무한이 간다고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식을 구해보래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2랑 같이 생각하면 돼요. 얘가 가게 되면 무한대분의 1로 가니까 결국 0에 대한 양의 우극한으로 간다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명확히 찝을 땐 다음 같은 거야. 얘가 1인 순간엔 1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가 함수가 아니고 점으로만 찍히면 돼요. 대응하는 점. 2인 때는 2분의 1이겠죠? 3일 때는 3분의 1인 거고요. 4인 때는 4분의 1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걸 이제 점으로 찍어 가시면 된다는 거지. 찍어 갔을 때 간격은 항상 한 칸씩 가게 될 것이고 그 값이 저 멀리 간다고 했을 때 점점 어디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근데 아래가 아니고 위에 가까워지니까 0에 플러스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결과는 그냥 0이라고 쓰긴 하겠죠. 0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값 중에 이제 특이한 거 하나 본다면 이제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다른 하나의 발산 표현법. 다음과 같이 마1의 n제곱도 가능하고요. 일단 요거에 대한 음의 무한대를 좀 여러 개 봅시다. 이거랑 요거 한번 볼게요. 다음 책에 있는 걸로. 자, 요거에 대한 것도 점을 찍어 보시면요.
점 찍었을 때 1일 때는 마이너스 1에 있고요. 2인 때는 1에 있고요. 3인 때 다시 마일이고요. 4인 때 1이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죠. 그때 이 아래에 있는 값과 위에 있는 값이 따로 뭔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없이 일정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린 이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진동하는 것 중에서 어딘가로 우리가 모인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계속 왔다 갔다 마일과 1이다 보니까 쌤 얘가 n값이 짝수면 1이네요. 그건 맞아요. n값이 홀수면 마일이네요. 는 맞지만 그냥 자유분방하게 n을 쭉 나열시킨다 할 때 어디론가 수렴한다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진동임과 동시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발산하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이 값은 이제 우리가 1 넣었을 땐 마이너스 2에 있고요. 2 넣으면 4에 있고요. 3이면 마8, 16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 커집니다. 얘도 똑같이 진동한다고 얘기를 해요. 같은 값에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널쭉 뛰고 있는 이런 값을 부호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진동으로 표현하고요. 심지어 얘도 점차 어디로? 이쪽은 양의 무한, 음의 무한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도 수렴하는 값을 언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산이라고 한다는 거. 자, 아래 거 볼게요. 얘는 1 대입했을 땐 마이너스 2분의 1, 2 대입하시면 4분의 1, 3 대입하시면 마8분의 1, 16분의 1. 얘도 풀마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거를 점차 만들어 보시면 점점 얘가요 어딘가로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양의 범위에서도 값이 점점 어디 가까워져? x축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도 점점 x축에 가까워져요. 즉 y값이 어디에?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 보기에는 진동하면서 움직이는 값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친구는 수렴하고 있는 값이 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대신 풀만은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치? 얘가 쭉 양의 무한 오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일 때는 양수일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원래는 무한대를 어느 한순간 찍진 않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0으로 가기는 가. 대신 부호는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 원래 1페이지에 진동까지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응용해서 공비 자체를 좀 다음과 같이 다르게 놨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 이게 언급된 김에 연장해서 거기 2페이지의 아래에 있는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어차피 그 위쪽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그냥 수투처럼 푸시면 되거든요. 애들이 이제 왔어요. 조만간 저 강의실을 뺏으러 갑시다. 아주 그냥 여기 좀 히터를 끌게요. 이제 요 강의실 아담에서 우리의 지혜열이 많이 쌓일 거거든. 진짜 신기한 게 고3 애들 수업하잖아. 에어컨 반드시 켜야 돼. 여름에는 무조건. 그리고 약간 쌤 오늘 좀 추운 것 같은데 하면서 에어컨 켜야 돼. 여러분이 그 역할을 알고 있어 지금. 우리 H1 쓸 때도 알잖아. 진짜 쌤이 H2 수업하다가 가잖아요. 물론 저기 창문이 있는 강의실이지만 더 많이 인원 수가 있다 여기 가거든? 근데 여기가 훨씬 뭔가 그 이산화탄소 있지? 깝깝한 거 열기들 성격 따가자 맨날 더워서 막 이러고 있잖아. 그치? 그게 진짜 다른 것 같아. 고3이 돌아가는 이 엔진 물리열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어가서 등비수에 대한 그 범위부터 하나 언급해보고 갈게요. 지금 여기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나머지 뭐 등차나 이런 것들은 다항식에 대한 n의 자연수 무한으로 가는 거니까 수트랑 똑같이 풀면 된다라고 하지만 등비수열이 있죠. 이렇게 R에 대해서 n제곱만큼 되어 있는 친구를 갖다가 혹시나 무한히 보냈을 때 수렴이냐 발산이냐 진동이냐 요거를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일단 확실하게 수렴할 수 있는 범위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였다고 할 때 이것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등비수열식도 가능해요. 이렇게 똑같이 어차피 무한히 보내면 R값이 얼마에 따라서 그의 발산과 수렴이 갈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수렴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범위를 먼저 결론부터 보여드리면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운 다음에 뒤에 오늘 아마 가긴 갈 거거든? 시그마를 갈 거야.
시그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무한히 보낼 거예요. 무한대로. 그때 이 범위가 살짝 다른 게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수열의 일반 항을 갖다가 무한히 보냈을 때 그때 다음과 같이 등비 수열에 대해서 수렴할 수 있는 공비의 범위는 마일과 1인데 여기에 추가로 얘는 증오가 여기 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여기가 리미트의 공비가 1인 항이면 계속 A 갈 거 아니야? 수렴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1이 들어가도 수렴하게 됩니다. 마 1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요. 얘가 같은 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여기 사이에 있는 이런 분수꼴 있지? 1보다 작은 분수 혹은 마일보다 큰 분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2분의 1일 땐 점차 2분의 1도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값이. 위에 들어가는 값이겠죠?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하는 값이고. 그래서 음의 부호에 있거나 양의 부호에 있거나 둘 다 결국엔 어디로 가까워진다? 명확히 또 얘기할 수 있어. 이 범위에 있으면 그때 AN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등비수열 이걸로 그때 100% 뭘로 간다? 0한테 수렴합니다. 무조건 공비 여기에 있으면 다른 값도 아니에요. 0한테 수렴해요. 대신 요것만 갈라지겠죠? 1일 때만. 그래서 마일부터 R값이 1 사이에 있으면 이거고 R값이 1로 갈 때는 리미트의 A, N값은 뭘로 간다? 그냥 첫째 항과 똑같게 간다. 요 차이만 있겠다. 나머지는 전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기본 성질 우리 리뷰하면서 정리해보고 이제 문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페이지에 2번, 3번, 4번 쪽인데 하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준식이 책 챙겨서 그래,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준식이 어제 집보하고 왔잖아. 오늘 시험 잘 봤어? 준식이 어제 1시 와서 막 공부한 거 아니었어? 몇 시 왔어 어제? 3시. 3시 반? 어제 일찍 왔더라고. 와서 영희쌤이랑 단독으로 뭐 공부하길래 집본 줄 알았지. 준식이 방금 중요한 거 같거든. 중요한 거 리뷰해줄게. 정리. 등비 수열을 우리가 극한을 보인다고 할 때 R값의 수렴 범위야. R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리미트 등비 수열에 대해서 AN이 0한테 가고요. R값이 1로 갈 때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첫째 항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에 대한 수렴 조건 이거는 마일부터 R이 1 이하까지 간다. 저 끝부분 좀 잘리겠지? 상미가 보면서 당황할 거란 말이지. 이렇게 좋았습니다. 상미가 도쿄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도 뭔가 맛있는 거나 사오겠지, 그치? 영상 보면서 지금쯤 뭔가 당황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겠지, 그치? 알았어. 얼른 갔다 와. 버스 타고 얼마나 걸려요? 네? 준영이 얼마나 걸려? 집에서? 집에서 오면? 버스 타고요? 응. 와, 멀다. 근데 지금은 딱 그치? 대중교통 올 때는 어떻게? 대중교통 타고 가면 엄마 아빠 차? 준식이 아빠 차 타고. 오늘 어떻게 했어, 오늘은? 저 인터 가가지고. 오늘 첫 시작했어 벌써? 네. 어땠어? 근데 별로 다른 게 없어서. 그래? 그냥 학교 시간을 거기에 투자한 것 뿐이지? 자, 여기 n에 대한 무관한 상수가 있을 때 밖에 뺄 수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건 수트랑 똑같고 n만 그냥 자연수일 뿐이에요. 그리고 리미트식은 우리가 또 상기시켜 볼 게 있는데 리미트는 사칙 현상이 다 가능합니다. 언제? 수렴한다고 할 때. 그치? 쌤이 강조한 그거였지? 제일 중요한 건 위에 있는 단서라고. AN과 BN이 수렴한다라고 확정이 돼 있으면 그때 AN 풀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BN식을 아싸리 그냥 요렇게 안쪽 식에다가 묶어 쓸 수가 있고 수렴값이 혹시나 알파고 혹시나 베타면 결과값도 똑같이 나온다고 했던 거. 얘가 곱하기도 가능했죠? 그래도 수렴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갔을 때 수렴으로 얘가 알파고 베타다라고 한다면 결과값상 이것도 이렇게 묶었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나온 결과도 알파 베타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 나눗셈도 가능한데 나눗셈은 주의점이 있었죠? 나눗셈은 그치 분모값이 자 이거는 그냥 여기 역수로 쓸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묶었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신 주의사항은 여기에서 bn 이 수렴하고 있는 값이 만약에 베타다라고 한다면 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던 조건이 있었죠. 그랬을 때는 얘도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합니다 라고 공부했던 거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한대 보내는 거니까 n값이 자연수건, 실수건, 무한대잖아요. 그치? 그래서 다를 게 없다라는 거. 그게 2번 파트에 써 있는 내용이고요. 3번 파트로 가시면 부정형 우리가 크게 4가지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4가지. 원래 0분의 0꼴하고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렇게 해서 이제 수투의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배우실 때는 주된 거는 0, 0꼴이 잘 등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한대로 가다 보니까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는 거의 보통 이런 꼴이 제일 많이 쓰이긴 하겠죠. 혹시 그냥 어떤 상수값으로 간다라고 할 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상수값일 때는 0, 0꼴로 해서 인수면 찾긴 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미적분의 수열극하는 아마 주된 게 요걸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0 가는 꼴보다는. 그래서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인데 그렇다고 얘네를 무시하시는 필요는 없는 거고 얘네도 안고는 가셔야 돼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요거 있죠. 요 값. 자, 이 값이 우리가 수투에서 공부를 했을 때에는 다 같은 다항함수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문제를 풀 때 유리식이 등장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유리식 갖다가 뭔가 통분시키고 해서 정리를 하면 이 두 개가 0 되는 꼴이 인수분해 했던 모양이 나왔어요. 0 되는 꼴 자체가. 애매하지? 기억이 안 나는 사진, 그치? 지금 꼴 만들면 약간 헷갈릴 것 같은데 이 식에서 뭔가 이 뒤쪽 식이 뭐 a분의 1 더하기 이런 꼴이 나와. 그래서 통분을 시키면 n이 약분이 돼. 현재 모양에서. 그래서 그래 써줄게 그냥 모양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뭔가 이런 모양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무한으로 간다고 할 때 n 약분 꼴이니까 통분시키면 그냥 이렇게 됐다 해볼까? 근데 이게 무한꼴이라서 되게 애매해지긴 한다. 예시 갖고 오는 게 좋은데 수투 예시를 지금 쌤이 갖고 올 수 없다 보니까 그냥 N에다 되는 거 같아. 그래 이렇게 해놓을게.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그래서 약분시켜 가져가는 모양이어서 원래 이게.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런 꼴이 계속 등장을 할 텐데 주로 그래프를 유추할 때 나올 거예요. 미적분에서는. 그러면서 얘가 이제 다항함수끼리가 아니라 초월함수끼리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로그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이런 걸로 같이 얘기하면서 0 곱하기 무한의 꼴로 갈 텐데 그때는 우리가 배웠던 요 파트랑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똑같이 증가하고 똑같이 감소한 양이다 보니까 약분이 가능했는데 나중에 이쪽에 가서 비교를 하실 때 예를 들어 무한히 보낼 때 0으로 간다. 우리 지수 배웠던 거에서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꼴. 근데 곱했더니 완전 무한대로 간대. 이런 꼴 나올 수 있겠지? 이땐 약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때에는 대략적인 비교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때쯤 가면 쌤이 알려주긴 할게요.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 꼴 같은 게 나중에 후반에 등장하면 우리가 알던 부정형으로 풀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 이유는 같은 차수가 아니면 같은 양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 비교하는 거야. 이런 거 비교할 때 아니잖아, 그치? 우리 약분 안 시켜도 얘가 지금 차수 남으니까 0으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약분도 안 된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뒤에 다시 한번 가서 언급을 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가 배울 주요한 내용은 요거랑 요걸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풀이법은 심지어 똑같다라는 거. 무한꼴은요 차수 비교입니다. 차수 비교다 보니까 그 차수에 맞게끔 혹시나 n차 써 있으면 리미트에 대해서 n이 무한 간다고 할 때 2n 제곱 플러스 n 더하기 1 있고 위에가 3n 제곱 플러스 뭐 4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하겠어요?
맞아. 최고차 계수만 딱 끌어 모아서 2분의 3 나오면 되는 거야. 다를 게 없어. 크게. 똑같이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거. 다만 이제 요거는 우리가 했던 수열의 2차식인 경우고 앞에 했던 건 또 등비소 공부했잖아. 그렇지? 등비로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지수가 나와요. 그때 지수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수에 있어서 위쪽 식이 막 이런 식이 쓰여요. 이렇게 쓰여 있고 4로 가면 너무 커지니까 이렇게 또 해볼게요. 자, 이 값이 뭘로 갑니까? 라고 할 때 지수도요 최고차를 골라주면 돼요. 다항함수일 때 제일 큰 차수는 2차였잖아요. 지수 중에 제일 큰 거는 밑이 제일 큰 친구예요. 걔가 가장 큰 무한으로 갈 테다 보니까 여기는 지수 중에 제일 큰 밑은 3이겠지. 그래서 3이란 밑조건에 얘네만 집중하시면 되고 이거 앞에 있는 개수 1과 얘 앞에 있는 개수 1만 가지고서 1분의 1이니까 1입니다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정석풀이는 제일 큰 지수만큼을 약분시켜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묶이는 거야. 빼기 8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이것도 1 더하기 6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에 더하기 4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으로 갈 텐데 우리 아까 적어놨던 요 내용 있죠? 여기 보시면 공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등비수열 값은 뭘로 간다? 항상 0한테 가요. 그래서 요거 0한테 가고요. 0한테 가고요. 0한테 가고 0한테 가니까 뭐밖에 안 남아? 이거밖에 안 남아. 그래서 똑같이 얘도 제일 큰 놈만 비교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 여기가 3이 아니고 4가 왔다? 그러면 얘가 제일 큰 놈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로 가서 이 친구는 0한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밑조건에 맞춰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식이고 그럼 지금 이렇게 표현돼가는 모양 속에서 선생님 여기에 있는 밑조건 지수가 밑조건이 항상 자연수거나 알 수 있는 실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는 걸 이제 거기는 맨 아래 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자, 그 페이지 맨 아래 가보시면 거기에 똑같이 등비수열식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아까 쌤이 수렴한 조건에 이거를 얘기한 다음에 나머지 얘기 안 했잖아요. 나머지를 정리해봐 드릴게요. 자, 이거는 하나의 고정화된 유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거를 좀 변형을 많이 시켜갈 거예요. 너무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이미 이거에 대한 유형이 기본이 되어서 점점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모양을 많이 바꿔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런 모양일 때 아까 수렴하는 범위가 마일과 1로 나눴잖아요. 그러다 보니 혹시나 이게 진짜 찐으로 문자식으로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유형 풀이 때 하긴 할 테지만 다음처럼 가져갈 때에는 이제 R값 범위를 나누고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하게 세세히 풀겠다라고 하면 5개고요. 조금 공통 묶이기 쉽겠다 하면 3개쯤 풀 수 있기는 해요. 일단 다 한번 보여드리면 R값을 다음과 같이 5개로 쪼개놓고 푸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R값이 1보다 클 때와 마이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갈 것이냐? 1보다 크면 리미트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2의 n제곱 같은 거. 겁나게 무한으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그때는 뭘로 간다? 리미트에 n이 무한이 갈 때 R의 n제곱은 무한이 간다. 요 반대 볼게요. 반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양의 무한, 음의 무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겁나 커지니까. 그래서 그냥 얘는 발산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발산. 자, R값 마일이다. 이거 우리 아까 봤죠? 왔다 갔다 같은 값으로 마일 1 왔다 가는 값이라서 이것도 그냥 진동 발산이에요. 수렴값이 안 나와요. 이것도 진동 발산한다.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아까 풀어봤지만 R의 n제곱이 이제 0한테 가겠죠. 그리고 1인 순간은 1로 간다 해서 수렴 조건이 이제 우리가 요 2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문항에 대한 R값을 조금 더 복잡한 식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식에 맞출 때에도 기준치는 뭐다? 이걸 기억하자. 1이랑 마 1로 나눠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 것이다 라는 거.
안쪽 식이 뭐가 나오든 간에 전체 틀은 이걸로 바꿉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 여기는 그냥 진짜 단순 수열 쪽에 대한 리미트 극한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뭔가 재미난 역사가 없어요. 이쯤은 가야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의 방향성을 한다면 지금 중간고사 책이요. 목표에 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머릿말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여러분의 시험 범위 잘리면 보통 요 책이 다 나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좀 빨랐을 때 이 책에 한 3단원까지밖에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좀 갈리긴 갈릴 거야. 그래서 중간고사 하면 좀 차이 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원래 수투 중간 때 뭐 배웠냐면 도함수의 활용해서 접선을 보잖아, 그치? 접방은 여기에 지금 책도 가지도 못해요. 기말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그럼 기말 범위 시작할 때 그때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가 미적분의 꽃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배우면 이제 진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와 있는 웬만한 그래프를 다 그려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고등수학의 궁극적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프 그리기. 여러분한테 복잡하게 막 우선을 쏘아볼 수 있게 식을 세워서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그치? 그냥 간단한 것만 알면 돼, 간단한 것만. 그래프만 잘 세우고 이해하시면 돼. 추론하시고 수트 많이 봤죠, 수트 때? 그걸 이제 좀 복잡한 함수로 푼다라는 것뿐. 자, 1번 봅시다.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걸 토대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1번. n제곱 아래 보세요. 아래 보니까 마 6분의 5, 마일과 1 사이에 있죠? 네, 이 친구 수렴합니다. 심지어 0으로 수렴해요. 2번 가볼게요. 수열이 2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래요. 이 친구 발산합니까? 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2라는요 사실 큰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바뀌는 건 얘밖에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이 입장으로 봤을 땐 계속 왔다 갔다 커지겠지? 진동, 발산. 일단 답은 아니구나. 발산이 맞구나. 지금 순간 헷갈렸어. 3번. 집중해야 돼. 오늘 갈 일이 많아. 오늘 아마 제가 목을 다 쓰고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나조차도 각오를 하고 왔지만 가늠이 안 가. 10시쯤에 이게 나올까 말이.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얘도 n값이 엄청 커질 텐데 자, 중요한 건 분모도 커져요. 그쵸? 안 보이면 몇 번 써보면 돼. 1 넣어봤더니 2분의 여기 들어가니까 0이네. 오케이. 지금 위에 보니까 n값 홀수면 항상 0이에요. 그쵸? 그러면 홀수 때 0, 0, 0. 자, 짝수 볼게요. 2 대입하니까 3분의 이제 얘가 항상 분자는 2가 돼. 그럼 그 다음은 요게 이제 다음 짝수 4 대입했을 땐 5분의 2겠죠? 그 다음은 7분의 2. 자,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하얀색 쪽 홀수도 항상 0한테 갈 거고요. 지금 짝수 노랑이 보니까 노랑이도 결과적으로 저 멀리 갔을 때 무한대분의 2일 거기 때문에 0한테 갈 거야. 그럼 지금 얘는 홀짝 둘 다 어떻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네,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맞는 보기고요. 4번 가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보내면 아실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 간다고 할 때 n 플러스 1의 n 제곱 전체 지금 끝이네. 이게 끝이네요. 요거니까 지금 나온 수렴, 발산, 분자가 더 큰 차수죠. 100% 뭐겠습니까? 발산하겠죠. 점점 분자가 더 크게 발산할 거니까 따라서 일단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가볼게요. 1 빼기 n분의 마 1의 n제곱. 이 친구도 사실 1은 큰 역할을 안 해요. 1은 계속 1로 우두커니 있다 보니까 요 값 보면 돼, 요 값. 요 값. 얘 봤을 때 위에 쪽이 왔다 갔다 하지만 분모가 어떻습니까?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풀만은 왔다 갔다 할 텐데 윗장이 이런 식으로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1 빼기 0에 가까운 값이니까 뭘로 수렴하겠어? 1로 수렴할 겁니다. 1 빼기 0에 가까운 값 빼는 값이니까 일단 수렴한다, 맞다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초반 때는 거저 먹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냥 감사하다 가시면 돼요. 3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게 많아요. 자, 수렴이죠. 다음 그냥 좀 옳지 않은 거. 이거는 근데 솔찬히 우리 눈을 풀 수 있잖아, 그치? 리미트에 a, n 값, n이 무한히 한다고 할 때
3이고요. 리미트에 n값 무한 간다고 할 때 bn 쓰면 마 2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똑같이 푸시면 돼요. 수렴값이니까 1번 보시면 리미트 n값 무한 간다고 할 때 이거를 안 배운 친구도 한번 찍어보면 답 찍겠지, 그치? 대입하면 나오니까. an 수렴하는 값 대입했더니 3 곱하기 3, 9고요. 요거 대입했더니 마 4고, 저 뒤에 똑같이 마 5한테 가야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은 0한테 수렴한다. 참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보기로 대입시켜 간다고 할 때 2번 또한 일단 맞게 할 거니까 2번은 생략할게요, 제가. 3번 가볼게요. 리미트에 n값 무한으로 갈 때 bn의 제곱값에 7an 빼기 1인데 쌤 제곱 어떻게 풉니까? 위에 2번은 풀었잖아요, 그쵸?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bn 곱하기 bn이에요. 여기에 7an 빼기 1인 거니까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거. 마이로 가죠? 마이로 가죠? 4입니다. 7an 3한테 갔죠? 21 빼기 1이니까 나오는 값은 5한테 수렴한다는 거. 일단 답은 3번이겠죠? 나머지는 그냥 대입하시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슉슉 가서 다음 유형 7번 가볼게요. 쌤이 보통 유튜브를 배속으로 볼 게 없어서 그냥 틀어놓고만 있었는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면 4배속 가능한 거를. 그냥 유튜브는 2배속인데 프리미엄은 4배속 가능하다 봐. 깜짝 놀랐어. 4배속 할 일이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그 정보성 같은 거 흘러놓고 그냥 있을 만한 거를 좀 빨리 생각하고 하는데 4배속 가능하길래 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자, 요 값을 구해줍니다. 자,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지금 초반에 레벨 1을 풀 때는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정석에 좀 입각해서 풀어드리려고 하려고 할 건데, 원래는 이 문제 풀 때 제일 쉬운 건 알아요.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값이 묻는 게 무슨 값이다? an 값을 구하라고 돼 있고, an 값이 수렴하고 있죠. an 수렴하니까 결과론을 먼저 갖고 오는 풀이로 가져가면 편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정확한 풀이의 방법은 아니기는 합니다. 지금 가정이죠. 사실상은요. 우리가 객관식 딱 보고서 수렴하겠네. 그러니까 수렴값이다 가정해놓고 그 다음 풀면 얘가 결국 이 알파로 갈 것이고 얘는 이렇게 갈 것인데 뭐 라고 해놓은 다음에 이게 이거니까 알파 플러스 5라고 되어 있는 값은 6알파 플러스 3으로 갈 때 5알파가 2니까 알파는 5분의 2겠네 라고 답은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제가 수학적인 모습을 본다면, 논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수렴하고 있는 어떤 수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bn으로 치환을 시켜놓고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원래 bn은 3이야 라고 한 다음에 bn을 바꿔가면서 푸는 게 원래는 정석이긴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다른 극한값이 없죠. 원래는 이렇게 bn 치환시켜놓고 다른 극한값에 넣어서 푸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얘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노란색 풀이가 조금 더 맞는 풀이로 갈 수밖에 없기는 하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복잡한 풀이 풀 때는요, 가정하고 풀지 마시고 꼭 반드시 이렇게 치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5라고 할 때 이게 bn이었잖아요. 그럼 어찌 풉니까 하면 곱해 올라갑니다. 그럼 an 플러스 5의 값은 전개시키면서 갈게요. 정석은 다음처럼 풀어요. 이 an, bn 더하기 bn. 이 다음에 궁금한 게 an이니까 an으로 묶는 거예요. 묶어보시면 넘어갔을 때 1-2bn씩에 대해서 an. 그러면 5 넘어가겠죠? 그럼 bn 빼기 5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 an은 뭐다? 1-2bn에 bn 빼기 5니까 여기에서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낸 an 값을 구하시면 n이 무한히 가고 있던 이 값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 아까 우리가 구했던 bn 값은 뭘로 갔다? 3한테 갔으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1 빼기 6, 3 빼기 5 요게 되면서 5분의 2라고 똑같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정석 풀이는 이 풀이 하얀색,
그러니까 나중에 논술 풀겠다면은 이런 걸로 가셔야 돼요. 노란색은 우리가 결론을 가정하고 가는 거라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령한다고 줘서.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럼 그렇게 하면 돼. 선생님이 그래서 수렴한다고 줬으면 이게 맞는 건데 나중에 혹시 아는 정보가 없다? 정서로 기억하자. 아마 수투 때도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풀 때. 그래서 제 본 의미는 알겠죠? 우리 나중에 시험 풀어, 문제 풀어, 그리고 수능 풀어. 웬만하면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가도 돼. 빠르게. 근데 노란색으로 갔을 때 막혔어. 뭔가 안 나와. 그땐 얘를 기억하셔라. 그러니까 정석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시험 나와 있네. 그치? 시험 나와 있으니까 노란색 풀어도 괜찮긴 해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금 저기 9번 오늘 내용에 풀긴 풀 텐데 먼저 언급 드리고 가긴 할게요. 이 문제집이 가끔 이렇게 오바를 싸요. 여러분한테 다 배우고 왔잖아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치? 개념서 공부하고 왔잖아. 그 다음에 풀 거 아니야. 알지 하면서 푸는 게 많단 말이야. 진짜 이 책 갖고 왔을 때 지수를 풀고 있는데 또 로그가 나와. 그래서 그냥 아예 수업을 지록을 다 한 다음에 풀리게 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았나요? 이거 고2 때 풀 때? 기억나요? 안 그랬나? 자, 이거 뒤에 언급하긴 하겠지만 혹시나 뒤에 강의를 듣지 않고 풀게 된다면 이게 뭔 헛소리인가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먼저 스포 하나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성질입니다. 시그마가 어딘가로 수렴하고 있죠? 시그마가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값이 나오면 이건 그냥 하나의 정의예요. 리미트로 바꿔놓고 안에 있는 걸 똑같이 써요. 똑같이 쓰면 3am 플러스 10이 4am 빼기 8이 할 때 이게 반드시 0한테 가야만 합니다. 제가 뒤에 한번 언급은 할게요. 시그마가 수렴하면 리미트는 0한테 가야만 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명제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리미트가 0이라고 해서 시그마가 수렴하냐? 그건 뒤에 제가 언급을 하긴 할 테지만 이 방향성만 정석입니다. 시그마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0이다. 그래서 이걸로 풀란 뜻이기 때문에 살짝만 언급해 놓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11번. 네, 요거는 쓴과 동시에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최고차 비교하니까 A 값은 얼마? 3이 나와야만 하겠죠? n제곱 앞에 있는 개수만 빼시면 되니까. 나조건 같은 경우도 이거 그냥 우리가 수투 풀던 그 스킬 그대로 쓰시면 돼요. 최고차만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현재 무한 빼기 무한꼴도 아니고 그냥 무한분의 무한꼴입니다. 차수 보시면 여기 안쪽에 루트에 있는 요거 실상은 1차식이죠. 루트가 있으니까 얘도 지금 1차고요. 요것도 1차니까 차수가 다 맞기 때문에 1차 앞에 있는 개수만 쓰시면 루트 1분의 루트 1 더하기 2가 되어서 얘도 3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 값 구하시면 3 곱하기 3으로 9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식은요, 우리한테 가, 나를 풀 때 여러분 수1에 있는 시그마식 기억하시죠? 바꿔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식 보시면 분자에 있는 거 1부터 n까지의 합이죠? 그거 공식 딱 적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갑했을 때 얘가 결과적으로 내려오시면 2n제곱에 분자가 n제곱 더하기 n이니까 최고차, 최고차 비교하시면 2분의 1이라는 거. 나조건 얘 또한 똑같이 쓰면 되겠죠? 얘는 제가 이제 한 번에 공식 쓰면서 갈게요. 자, 일단 위에 있는 분자가 6분의 공식이니까 6 내려와서 이렇게 쓸게요. 분모를. 그다음 위쪽은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이라는 식이었죠. 똑같이 3차니까 최고차 개수 비교하시면 6분의 2라서
네, 요 친구는 3분의 1일 겁니다. 자, A뿔 B 하시면 6분의 5다 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넘어가서 19번 한번 볼게요. 19번. 자, 다음이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상수 A, B에 대하여 A뿔 B의 값을 구하시오. 아, 이것도 너무 우리를 물러보고 있어, 그치? 자, 1차와 2차잖아요. 성립이 안 되죠, 수렴이. 수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위에 2차 보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A 값은 0이 돼야 하고요. 그럼 남아있는 1차와 1차 생각하시면 3n과 bn이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겠다? 3분의 b가 되면 되겠다. 따라서 b의 값 얼마? 그렇죠. 12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이런 쪽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투에 대한 리바이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거. 이 정도 속도라면은 제 생각엔 다음번엔 빔을 갖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설치해놓고 문제 딱딱 넘겨가면서. 대신 여기 안 갖고 오라는 이유가 너무 좁아서 빔만으로 난방이 될 거예요. 여기에 두면 이제 여기 자리에 앉은 사람이 따뜻해질 겁니다. 잠이 솔솔 오시면서, 그치? 아, 그래 선택 그때 더웠던 것 같은데요? 딱 선택가 거의 빔 맞던 자리였을 텐데. 그럴 수 있어. 자, 더 좋은 빔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돈을 벌어볼게요. 가족관입니다. 자, 이건 무한 빼기 무한꼴이죠. 리미트에 대하여 n값 무한을 본다고 할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빼기 n값입니다. 어찌 푸냐? 유리화했던 거였죠. 그래서 얘가 루트에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n 보내시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남는 게 2n밖에 없어요. 그러면 1차에 대한 개수를 끄집어내시면 1, 1, 2 따라서 아이고 1 플러스 1이 2죠. 1이다 라고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B도 한번 가볼게요. 나조건 가보니까요. 리미트에 대하여 요거는 제가 유리화하면서 가볼게요. 그러면 아래쪽 식은 n제곱 플러스 3n 빼기 n제곱이니까 3n 나오면 되고요. 위쪽 식은 n제곱 더하기 3n에 더하기 n값이니까 1차에 대한 개수를 모아보시면 3분의 1, 1, 2 라고 할 수 있겠지? 끝! A뿔 3B 하시니까 정답은 3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하게 똑같게 잡아가 보시면 돼요. 거기에 살짝 꽈다면 27번 정도? 그냥 너네 등차수 합 기억하고 있지? 이 정도가 다예요. 그쵸? 기억하고 있죠? 그쵸? 자, 넘어가서 무한 빼기 무한 미지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야, 근데 제가 진짜 느끼는 바인데 일반적인 여러분 후배들의 지금 편제표도 이 미적분 이제 2잖아요, 이제, 그치? 2가 3학년 1학기 때 깔린 게 보편제거든요? 근데 지금 한 개 학교, 두 개 학교인가? 강서랑 대리했던 것 같은데? 대수를 나가면서 미적분 2를 동시에 나간대요. 2학년 2학기 때. 그냥 웃긴 게, 그러니까 수투를 2학년 1학기 때 하고 2학년 2학기 때 수1을 해. 근데 이거와 동시에 미적을 나가. 그래서 내 생각엔 이게 될까? 한 번에 배우네, 함수를. 그러니까 심지어 이 미적 부분 선생님이 좀 천천히 알아줘야 돼. 이렇게 급수랑 천천히 막 설명할 때 문제 뭐냐면 이거 끝나면 바로 뭐야? 로그 나와. 로그 2 나오거든? ln 나오면서. 그때 이 선생님이 지수 로그를 끝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수열을 모른 척 나가야 돼. 대신 앞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구상을 하실까가 지금 쌤 손도 안 잡혀요. 학우생들이 뭔가 하겠지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수열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지수로가 문제가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은 이 정도면은 거의 방학 때 불러내야 하지 않나. 첫 단원부터 지수로그랑 수열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래야 되나? 2학년 딱 1학기 마무리 여름방학 가기 전에 막바지 한 주 동안 달려야 되나? 이렇게? 한 주간 그 친구는 그러면 3학년 때 확통만 해요.
3학년이요? 3학년 2학기 때는 뭐예요? 3학 2학기 때는 보통 이제 학교에서 깔리는 진로, 그러니까 수학을 고르겠다라고 하면 수학 과목 중에 뭐 인공지능 수학이나 아니면 수학 과제탐구나 아니면 그 실용 통계 이런 거 나와요. 기하네, 기하. 기하는 중간에 깔려 있어. 2학년 때부터 깔려 있어요. 걔 상대평가. 그쵸. 그래서 기하도 지금 쌤도 아직 감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좀 빠른 학교들은 2학년 때 쿨타임 볼 거 아니야, 기하를. 그때 이제 빠르게 시험 보는 학교를 통해서 이쯤 난이도까지 공부시켜야겠구나 하는 거 공부해야 돼요. 또 심지어 걔네는 확통과 기하가 다 한 학기에 끝나요. 무조건. 1년 안 가져갑니다. 무조건 한 학기예요. 첫해 하는 애들은 그냥 작정 많이 준비해야 돼. 와, 그래서 지금 위에 여러분 아래 학년 애들한테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하면서. 가형 킬러도 풀려요, 봐. 그쯤까지 안 가지 않을까? 그래도 학교생도 어려워할걸? 학생도 이제 감사를 다시 한번 감사해야 돼. 자, 이거 무한 빼기 무한꼴로 갈 테니까 유리화 식으로 일단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쓰이면서 이쪽에 있는 식이 an 제곱 빼기 bn에 빼기 4n 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상 요 꼴을 많이 푸시면 A 답이 바로 나오시긴 할 거예요. 문제 푸시면서. 제곱한 거랑 같은 개수가 돼야 성립하는 게 다음과 같은 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A의 값은 4인 게 필요하고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면 1차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루트 A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B니까 여기가 2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B가 3이기 때문에 여기서 B의 값은 12가 돼야 돼 라고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N값 자연수라 되어 있는데 딱히 우리가 쓰는 것 중엔 다 무한이다 보니까 그냥 X가 N 바뀐 것 뿐이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약간 미적분 원 초반부는 여러분한테 여러분 긴장하지 마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어렵죠? 엄마의 식사.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도 진짜 감히 이제 생각해 중간고사 범위 2채까지는 할만해요. 제 생각에는 2채까지는 할만하고 그리고 기말고사 범위 들어간 후부터 조금씩 이제 앞에가 안 돼 있으면 그 뒤는 진짜 힘들다. 여기에 공식 바다입니다. 여기가 공식을 여기서 다 배우실 거고 그 다음 기말 범위는 공식을 배우기보다 앞에 했던 거를 그냥 복습하는 거. 적분은 반대니까, 그치? 복습하는 거랑 또 다른 유형으로 바꾸는 거.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분에 뭔가 몇 개 더 있다라는 것 뿐. 그럼 끝나? 끝나? 그러니까, 애들 보통 이제 한번 풀 모고를 봤을 때 긴장하는 게, 저 뒤에 가면 미적분에 그게 나오거든요? 3차원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도형을 쌓아놓고 만들어 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부피구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별게 없어요. 그냥 원툴이에요. 푸는 방법이 그냥 여기 함수 하나 구하고 단면적 하나 구한 다음에 적분 들이면 끝이야. 그래서 이런 거 활용 쪽은 오히려 쉬워요. 어려운 건 이제 그 적분 쪽이나 그래프 쪽 이쪽이 어렵다는 거지.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에 소수 부분. 자, 지금 식 나와 있는 게 루트에 대해서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1인데 소수 물어봤죠? 요거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세요. 얘가 n제곱과 그 다음에 n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사이에 있는 문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표현시키면 지금 얘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쌤은 풀만 안 쓸게요. n 플러스 1로 밖에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요. 얘가 될 수 있는 이 수에서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은 무조건 n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럼 얘에 대해서 소수는 뭐냐? 그 소수를 갖다가 an으로 되어 있는 뭔가 활용식을 썼을 뿐인데 별거 없잖아요. 여기에서 뭐 빼면 돼? 정수 빼면 돼요. 그럼 식 세웠지? 이제 뭐 하라? 리미트 쓰라가 다인 겁니다. 자, 리미트 쓰면서 어차피 무한 빼기 무한꼴 보이기 때문에 유리화 시키면서 갈게요. 루트에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더하기 n 위에는 n제곱 빠지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1, 1, 1 정답은 2분의 최고차만 뽑아냈죠. 후아 35번 갑시다. 오, 우리가 목표했던 180문제 중에 벌써 30문제나 왔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
자, 지금 나와 있는 3n 더하기 2에 대해서 an 값이 6이라고 합니다. 이때 리미트 n 값 무한대 간다고 할 때 4n 플러스 5에 대해 an 값을 구하래요. 자, 이런 문제죠. 원래 우리한테는 주어진 정보를 쓰는 게 필요해요. 주어진 정보. 그럼 얘가 필요하니까 지금 a 옆에 누가 와야 된다? 3n 더하기가 와줘야만 해요. 그래서 여기에 3n 플러스를 오게끔 써주되 없던 친구를 쓴 거니까 한번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요거 일단 앞에 묶어 쓸게요. 3n 플러스 2에 an 쓰고요. 남아있는 친구를 분수꼴로 표현시키면 다음과 같이 갈 수 있게 되겠죠? 이제 무한히 보내는 겁니다. 이 친구 뭘로 수렴한다고? 6으로 수렴한다고 했을. 그 다음에 오케이 1차 1차니까 최고차 계수 3분의 4 결과값은 8이겠구나 라고 구하시는 겁니다. 최대한 우리 레벨 1 풀 때는 제가 편법 없이 가져가려고 할 거고요. 감히 여기서 로피탈을 쓰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로피탈은 수트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미적 1에 쓸 수 있는 파트가 생기긴 생겨요. 생기는데 지극히 간단한 경우에서만 쓰세요. 내가 로피탈을 썼어. 식이 간단해. 그럼 오케이 가져가셔. 근데 썼어. 개 복잡해져.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9번입니다. 준씨 씩씩 괜춘? 39번 리미트 n값 무한대로 배송시켰을 때 얘가 무한으로 간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간다고 할 때 an 빼기 bn 값이 5한테 간대요. 요렇게 되어 있는 값을 구해 보아라 했죠. 자, 항상 리미트에 대해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때는 무조건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무한대는 수렴하는 친구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수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는 걸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했죠? 그럼 수트 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요거 역수로 바꾸면 돼요. 여긴 이 값을 an을 분모로 보내버리시면 얘가 무한대별이니까 0한테 갑니다. 사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0 플러스가 맞기는 해요. 그래서 얘가 0한테 수렴하는구나 라고 알게 됐으면 이제 이 값에서 두 값이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나누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곱해 볼 거예요. 한번 곱하기로 만들어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간다고 할 때 얘 곱하기 얘 1이고요. 얘 곱하기 얘 하시면 마이너스 an에 bn 갈 수 있고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데 수렴값이 0이다 보니까 곱할 때 오른쪽은 반드시 0이 와야만 합니다. 그럼 그때 여기에서 1은 우두컨이 있는 친구잖아요. 어차피 수렴하는 값이고 이 뒤쪽도 수렴하는 값이 돼야만 0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 an분의 bn 뭘로 갈 수밖에 없겠다? 1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알고 있는 정보는 a분의 b를 알고 있으니까 얘도 a분의 b로 만드는 겁니다. 해서 전체 분모 분자를 an만큼 나누시면 되겠죠. 1 빼기 an분의 3bn 1 더하기 an분의 bn으로 가져가시면 얘가 이제 이가 1로 갔으니까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1로 가서 결과 끝나게 되겠죠. 마 1분의 2니까 정답은 3번 마 1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가볼게요. 드디어 수열의 극한인 이유가 등장을 했습니다. 41번 갑시다. n이 무한히 한다고 할 때 n제곱 플러스 1에 이 n에다가 sin n 세타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n 값이 무한으로 가고 있죠. 근데 sine은요 해봤자 마일과 1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염두하시고 그냥 부른 듯이 어차피 마일부터 1이사네.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값은 어차피
2차와 1차니까 0이겠지? 라고 풀게 된다면 수력칸을 푸는 하나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답은 맞아요. 답은 0이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한데 명확히 푸는 거는 지금부터 쌤아까 알겠죠? 수열로 푸는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어찌 푸냐면 n값은 가봤자 자연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리는 똑같이 하긴 해요. 원리는. 근데 쌤이 이걸 먼저 지금 여기에서 언급드린 이유는요. 나중에 가면 얘를 세타 말고 가끔 뭐 파이, 2분의 파이 바꿔줄 때가 있어요. 그때 쌤 명확히 얘가 0인지 말과 1 사이에서 뭔지 모르잖아요. 라고 할 때 한번 얘를 대입시켜 보세요. 검색학과 좀 특이하게 얘는 아니긴 하지만 문항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값이 일정하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수열이라는 극한에 대한 특징식이 되게 될 거예요. 얘는 일단 세타라는 값 때문에 아까 쌤이 언급했던 방식으로밖에 안 풀리기는 해요. 자, 정리해드리면 얘가 어차피 보내봤자 이 값에 대해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 친구는 해봤자 마일부터 1 사이에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죠. 이거겠죠? 모양상. 그럼 요 값에다 뭘 구하는 겁니까? n제곱 플러스 1에 2n만큼 곱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로 가져가시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에 2n. 어차피 얘는 자연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도 n제곱 플러스 1에 2n에다가 사인 n세타. 이쪽의 값도 n제곱 플러스 1에 2n.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값 있죠? 네. 샌드위치 보내는 겁니다. 샌드위치 보내보시면 얘를 리미트 n가 무한히 보냈을 때 0한테 가고요. 여기도 리미트 n가 무한히 보냈을 때 0한테 가긴 하죠. 사실은 얘는 0 마이너스고 0 플러스이긴 하지만 둘 다 수렴 값은 극한 값은 0이니까 가운데도 뭘로 갈 수밖에 없겠다. 얘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 했던 샌드위치를 사용하시면 되는 문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 혹시나 다음과 같은 식을 대입했을 때 삼각함수가 일정한 값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41번 유형은 샌드위치를 쓰면 되는 유형이고요. 넘어가 47번도 비슷해 보이기는 하죠. 이어가 봅시다. 자, 다음처럼 나와 있는 이 식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식 보니까 이거 지금 아래쪽에 이게 쓰여 있어요. A1, A2 쭉 가서 AN. 이거 무엇이냐? 라고 하면 SN이죠. 우리한테 시그마식을 풀고 나서 그 다음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하고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식 따라서 AN식이 있으니까 그 모양 따라 시그마식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1부터 K로 할까? 1부터 N까지 AN. 요걸 해보시면 지금 양쪽에 똑같이 한번 시그마를 대입해 볼게요. 이게 어차피 대소관계다 보니까 항상 그 항들 있지? 첫 번째 항도 여기 사이에 있어, 두 번째도 여기 사이에 있어 하면은 제가 다 더해도 그 사이에 있겠죠? 그걸 이용해 푸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는 값도 그냥 여기에 시그마를 씌워보는 겁니다. K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 그리고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 빼기 K 빼기 2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값 해보시면 6분의 N. 사실 우리 조금 스마트 하시면 이걸로 끝나긴 하죠, 문제가. 더 이어가 볼게요. 여기에 플러스 얘 가시면 2배 되니까 N에 N 플러스 1. 그리고 이거 실수 진짜 은근 많이 해. 요거. 얘 그냥 이래 쓰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진짜 다 수학을 너무 다 공부했어. 근데 이걸 실수해. 조심하셔야 돼. 요거 2n이죠. 이렇게. 이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6분의 n에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라는 값에 이제 부호만 만들어 가요. 마이너스 n에 n 플러스 1, 얘는 반등이 있네요. 빼기 2n으로 갈 텐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이거에 대해서 얘도 똑같이 이제 SN을 쓸게요. 이제 여기를 뭘로 간다?
뭐 전체에 대한 그냥 이 식에서 n제곱만큼 나눠도 상관없긴 해요. 그냥 쌤이 여기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이 식 상태에다가 이렇게 n세제곱만큼 나눠볼게요. 그 다음에 좌변, 우변 각각을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는 걸 보내보는 겁니다. 보내보시면 얘 뭘로 갑니까? 3차에 3차 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차의 개수가 6분의 2, 즉 3분의 1이니까 나올 수 있는 요가 3분의 1이고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 3분의 1이니까 얘 또한 3분의 1이겠죠? 제가 묻고 있는 문제에 역수를 써놨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 값의 역수꼴로 하면 되니까 오케이 3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예, 딱 기억니은 디귿 49번까지 하고 쉬자. 사실 지금 이 49번 유형이 짧게 나와 있지만 이게 여러분한테 앞으로 나중에 기출을 풀면 스트레스를 줄 겁니다. 이 친구가 생각보다 헷갈려요. 그래서 앞으로 나온 유형들 중에서 이런 49번 같은 유형 있잖아요. 근데 물론 49로 끝나긴 하지만 뒤에 시그마 가면 또 나와 이게 합쳐서. 그때에도 정리를 잘 해가시면서 참 거지 고르는 연습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 리미트에 an 값이 무한으로 가고요. 리미트에 bn 값이 0한테 간다고 할 때 an 곱하기 bn은 0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딱 의심 드셔야 되죠. 그쵸? 흐름상 무한 곱하기 0꼴인데 항상 0이다. 0일 수도 있죠. 수도 있는데 반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an이 그냥 n이에요. 얘가 n분의 1이라 봐요. 그럼 곱해보시면 뭘로 갑니까? 1로 가죠. 그래서 반례가 반드시 있어요. 기억은 거짓입니다. 니은 리미트 n 값 무한이 할 때 an 값 무한대 오케이 bn 값도 무한대. 자 이거면 리미트에 n이 무한이 갈 때 an분의 bn이 1이니까 아이고 이게 차수가 같으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 또 얘가 n제곱이고 얘가 n이어봐요. 그러면 0한테 가기도 하고요. 무한대일 수도 있고요. 그쵸? 니은도 땡입니다. 자, 디귿 리미트 n의 무한대 값이 an은 무한이고요. bn 값 써있는 식 이거네요. an 빼기 bn 요게 5라고 한다면 아까 기억하시죠? 요거 역수 바꾸라고. 그럼 리미트의 n 값 무한으로 간다고 할 때 an분의 1이 0이다 보니까 이 둘을 곱해보시면 리미트 n 값 무한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an분의 bn 값이 0한테 가요. 그래서 n 값 무한이 간다고 할 때 an분의 bn이 1인 거니까 이제 거기에 디귿 보기 보시면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오케이 쉽시다. 고생했어.